안녕하세요. 아,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관객을 모시고 강의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 주에. 농담이고요. 정말 인생의 처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 영업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30분간 강의할 필명 상승미소 영업의 신의 주자 이명루입니다. 지금 왼쪽에 앞에 계신 분이 제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분 같은데요. 그냥 앉아 계십시오. 그 30분간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30분 동안 여러분에게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얘기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영업에 대한 책인데요. 제가 느꼈던 인간에 대한 책입니다. 영업을 안 하시는 분도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꼭 읽어보셨으면 하고 권하는 책입니다. 저도 영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2007년에 7월 프루덴셜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약 10년 동안 매년 200건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프루덴셜은 오로지 생명보험만 판매했던 거 아시죠? 그냥 종신보험, 연금보험 딱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고요. 책도 썼습니다. 근데 책은 써서 보험을 한 게 아니에요. 보험 영업 하다 보니까 그냥 보험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근데 운이 좋게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 주식 관련 경제 유튜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접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겹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면 정보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만나실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영업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이야기만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영업의 신 때문에 보험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영업을 강의를 많이 하러 가는데요. 최근에 사료회사도 다 영업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료회사가 200개 있다는 건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료는 하림그룹이 잡고 있었는데 상당한 경쟁 관계가 있더라고요. 강의를 하러 딱 갔는데 맨 앞에 한 명이 손을 시작도 하기 전에 묻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야, 보험했던 사람이 우리한테 뭔 얘기를 할 건데 이거죠. 너 영업해봤어? 사료 영업? 이렇게 물었죠. 당연히 사료 영업 해본 적이 없죠. 저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는 사료 영업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사료는 누가 구매합니까? 소가 구매합니까? 농장주가 구매합니까? 농장주가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주는 소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결국 영업은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의 성패가 달라지죠. 제가 여러 장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한 장에 다 있습니다. 영업하지 마라. 영업을 하려니까 안 됐다. 이순신 장군님이 살려고 했으면 돌아가셨죠. 죽으려고 해서 살아난 것이고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려고 하면 안 되고 그 고객을 도와주려고 접근하면 되더라. 도직생 팔직사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업은 파는 거지. 뭘 도와줘? 팔아야죠. 하지만 그 관점이 누구냐에 따라서 고객은 도움을 받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성공적인 영업은 과정은 정확하게 3단계로 나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헛소리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죠. 그래서 크게 3단계 과정입니다. 신뢰를 얻는다. 신뢰를 얻는 것은 나의 이야기. 너 보험 얘기 하러 왔잖아. 그 얘기 좀 해봐.
라고 들어줄 준비를 시키는 게 1번이고, 준비가 된 분들한테 가입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저 앞에 잘생긴 총아 왜 오셨습니까, 오늘? 네. 맞습니다. MDRT 포커스 세션 보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1,400명에 앉아 계신 분들 MDRT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MDRT 때문에 돈 내고 아까운 시간 버려가면서 왔는데, 제가 2시간 전에 와서 앞에서 커피숍 왔는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나와서 커피 마셔요. 회원, 비회원 회비를 많이 냈어요. MDRT로 왔는데 지금 나가보세요. 이 바로 3층 로비에 가도 그냥 나와서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MDRT 때문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에 앉아서 배우고 계시고, 어떤 분은 길 건너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또 어떤 분은 채팅을 합니다. 왜? MDRT 때문에 온 게 아니죠.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메모하시는 분들은 MDRT는 표면이고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 배울 수 있는 걸 찾겠다 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고요. 밖에 계신 분들은 MDRT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매니저가 가자. 회비 내줄게. 야, 오늘 TA 안 해도 돼. 멋있거든요, 너무. 야, 내일까지 하는데 그러면 연휴야, 4일, 목금토일. 심지어 어제 오신 분들 있잖아, 5일 연휴네? 왜? 월요일도 쉬었는데 뭐 하루 더 쉬면은 뭐 한 10일 연휴죠.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합니다. 영도 형님 요새 왜 영업 안 하세요? 해야 할 이유가 없어. 옛날 잘하셨잖아요.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때는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 지금은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 다른 소득이 많아졌거든요. 열심히 17년 영업을 잘해서 그 모은 돈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했더니 잘 돼서 내가 굳이 지금 사람을 만나서 보험 영업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 이거 영업에서도 필요해요. 이유, 어떤 사람은 찾는다 그러고 찾아준다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만들어줍니다. 아이폰 사용하고 계시죠? 아이폰은 고객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나온 폰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와 MP3와 휴대전화를 하나 엮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 이유를 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그 이유를 찾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집니다. 제 책에 꼬맹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연준이라고. 주은 LP 아들이에요. 연준이.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그 꼬맹이가 인사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저는 엘리베이터 타서 누구를 만나든 하루에 10번을 만나든 20번을 만나든 항상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내 인사를 받고 미안했는지 아들한테 인사를 시킵니다. 근데 애들 인사 안 해요, 잘. 그러면 부모들이 내려서 너 내 얼굴에 똥칠하려고 인사 안 하지? 너 앞으로 인사 안 하면 용돈 없어. 이렇게 나오죠. 아이한테 해야 될 이유가 강제로 만들어졌죠. 안 합니다. 엄마 있을 때는 억지로 할 수는 있는데 엄마 없으면 인사 안 합니다. 왜? 자신이 이유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영어 미션에서 납득을 시켜야 된다. 그 이유를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으면 그게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연준아, 친구들한테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 혹시 욕먹으면 기분이 좋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지. 그렇지? 그러면 엄마도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 칭찬을 안 받고 욕을 먹으면 기분이 좋을까? 엄마도 칭찬 받으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맞지? 응. 그럼 연준이가
딱 하나만 하면 엄마하고 연준이 같이 한꺼번에 칭찬받을 수 있는데 그거 해줄 수 있어? 응. 그게 뭔데? 엘리베이터 타서 어른들 만나서 인사 잘하는 거야. 그러면 연준이도 엄마도 항상 칭찬받아. 연준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응, 알았어. 이러면 아이가 그 이유를 수긍을 했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없어도 열심히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매니저가 돈 내줄 테니까 야 경주 좋아. 놀러가는 사람 치고 가자. 이러고 온 친구들은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여기 가서 선배들, 잘하는 선배들 성공 경험 듣고 배우고 한 가지만 확실하게 배워서 나 상담에 써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이 이 앞자리에 계셔서 메모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이유.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얻는 거 정성적인 거죠. 이거 얘기하려면 10시간 해도 부족한데 딱 하나만 하고 넘어가고 제가 말한 정량적인 거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오늘 경주에 11시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해서 제가 운전하지는 않았고요. 테슬라가 운전했고 저는 앉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고객을 만났어요. 점심 같이 먹고 왔습니다. 아버님 회사를 이어받은 40대 사장님이에요. 계속 부장으로 있다가 작년에 이제 대표이사가 됐고 아버님 회장 자리를 물러나셨어요. 나름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경주 오니까 전화를 드렸죠. 여기 경주에 회사는 없고요. 울산에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사장님 밥이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울산에서 오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많이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 네? 사장님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서 일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아버지는 성에 안 차실 거고 직원들은 저분 친자식 맞아? 이런 느낌 가질 텐데 사장님 외롭지 않으세요? 거짓말 일도 안 못하고 제 앞에서 울었어요. 왜?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얘기를 내가 하게 시켰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 만나서 나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이 새끼야, 네 회사 네 거전 아버지 뭐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야, 나 버텨. 10년이면 네 회사인데 1,000억짜리 회사가 네 거야. 미친놈아. 이러더라는 거죠. 의사 친구들이 왜 의사만 사귀는지 알고 계시죠? 가끔 보험 설계자도 사깁니다. 의사들이. 왠지 아세요? 공감해 주거든요. 의사 친구들이 동창회 나가서 아우 나 휴가도 3일밖에 못 쓰고 미치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대부분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야, 이 새끼야, 너 돈 많이 벌잖아. 너 정도 벌면 나 휴가 360으로 안 써도 돼. 이러죠. 대화가 멈춰요, 거기서. 그래서 됐다, 술이나 마셔. 이러고 안 만나죠. 즉, 신뢰를 얻는 거, 내 이야기 들어줄 준비를 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뭘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를 얘기해 줄 수 있게만 방석을 퍼주면 되죠. 제 책에서 나와 있는 모텔 사장님, 화성의 러브호텔 시가 80억짜리 사장님 그렇게 만나러 갔는데 한 번도 만나주지 않다가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더 이상 안 올 테니까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사장님, 자녀가 초등학생이라 했는데 초등학생 아들한테 아빠 직업 러브호텔 사장님이다 이렇게 밝히신 적 있습니까? 밝혔을까요, 여러분? 숨겼어요. 학교에서 부모님 면담 나갔을 때 그 사장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러브호텔 합니다? 절대 말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데 자식한테도 자기 직업을 얘기할 수 없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분 있잖아요. 보험설계사 어디 가서 보험설계사랑 말을 못해. 와이프가 그러잖아요. 외국계 금융사 다녀.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그 모텔 사장님한테 1년 내내 찾아오는 사람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비과세 상품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찾아오는 사람 내내 돈 얘기만 했을 테니까. 즉 우리 일은 가입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앞에는 했던 얘기가 정성적인 얘기고요. 그건 책을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책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입할 이유. 제가 전에 이제 지금도 프루덴셜, 죄송합니다. 이게 입이 안 떨어져요. 있으면 강남 그쪽 은행 사거리가 제가 은행 사거리 이번에 아파트 계약을 해서 자꾸 은행 사거리가 뱅뱅 사거리에 있으면 외제차 영업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놓고 갑니다. 귀찮아요. 계속 내기해요. 자기네 외제차 좋다고 홍보하잖아요. RPM이 뭐다. RPM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관심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다 제가 어느 순간 하도 귀찮아서 저기요, 저 면허증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이게 무슨 이유냐? 내가 사야 할 이유를 자기네 차의 좋은 점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하고 얘기해서 내가 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람은 나에게 면허증을 따고 싶은 뭔가를 이유를 만들어줬어야 돼요. 나 차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면허증부터 따셔야죠. 면허는 어디 가서 따요?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내가 면허증을 딴 다음에 그 사람한테 차를 샀을 확률이 높죠. 영업은 그 이유입니다. 즉 연준이가 자기 입으로 알았어. 그러면 나 칭찬받을 수 있게 할게 라고 수긍을 하는 거. 내가 수긍을 시킨 거죠. 대화로. 그게 납득이죠. 즉 이유를 만들어주면 사람은 납득을 하고 납득을 하면 청약을 합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고개 끄덕이세요. 이거 되게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책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맛배기로 2가지 정도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